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새해 우리가 복 받을 상인 것 같아요. 예. 예. 최강호 의원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의원님. 랑보부터 전해졌습니다. 예. 우리 황운하 의원님. 예. 보니까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예. 송철호 전 울산시장도 무죄가 선고가 됐어요.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청와대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변호사 울산시장 당선을 도우려고 조직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의혹과 관련해서 1심에서는 두 분 다 유죄가 나왔던 건가요? 송철호, 황운하 두 분이 징역 3년인가 실형을 선고받았죠. 아이고야 세상에. 진짜 황당한 사건이었습니다. 이거 제가 청와대 있을 때 이게 벌어진 일이고 네. 이 관련해서 그 백재영 수사관이라고 왜 그 유명을 달리한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때 그 윤석열한테 가족들은 좀 잘 부탁한다, 건드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유서쓰고 사망한. 그 저기 휴대폰. 예, 아이폰 비밀번호. 그때 예. 그때 뭐 푸네 안 푸네 하다가 네. 풀었는데 아무 내용도 없어가지고 예. 하여튼 그 일과 다 관련된 일이었는데 예. 이 그러니까 윤석열의 망상 속에서 그러니까 정치 검찰의 망상 속에서 만들어낸 사건이죠. 그러니까 송철호 시장을 시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민정수석실에 무슨 행정관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공작을 벌여서 이 뭐 시장으로 만들었다 이런 식의 시나리오를 갖고 했던 사건. 이거 누가 기소했습니까? 기소요? 네. 기소 윤석열 때 된 거죠. 누가 하기는. 2018년이면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예. 이때였군요. 아니 그 어제 삼성 이재용 2018년 지방선거가 왜 다 싹쓸이해서 이길 때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렇죠. 남북 화해 무드 송철호 시장 울산을 다 이길 울산시장으로는- 때예요. 네, 울산 구청장도 다 이겼다고 이때. 그때 예. 그 울산 시장으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된 일은 아마 전무후무했을 거예요. 그렇죠. 예. 굉장히 의미 있는 승리를 했는데 음. 그거를 가지고 이제 김기현 뭐 이런 자들이 주도가 돼가지고 내용을 그러니까 만들고. 이제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된 다음에 기소한 거군요. 그럼요. 예. 2018년이니까 2019년 7월에 박형철이도 끼어서 같이 공작을 한 흔적이 있고. 박형철까지. 박형철이 끼어서 같이 기소돼가지고 오늘 또 무죄 받고 했는데 네. 백원우, 박형철, 뭐 황운하, 송철호, 한병도 또 우리 국정상황실장 했던 이진석 뭐 다 기소를 했어요. 네. 전원 다 무죄된 것 같은데 지금 송철호, 황운하 두 분이 지난번에 유죄가 됐기 때문에 둘을 앞세워서 지금 무죄라고 하는데 그 나머지 분들은 지난번에도 다 무죄였어요. 예. 그러니까 황운하 의원은 아예 송철호 시장 선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을 그 상관이 있는 것처럼 뭐 네. 청와대 하명을 받아가지고 무슨 고래고기 사건 같은 걸 만들어갖고 김기현한테 불리하게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걸 만들어낸 얘기인데 진짜 기가 막히고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박주선 의원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마 국민의힘에 간 걸로 알고 있는데. 박근혜 때 가서 붙어가지고 뭐 좋은 거 하고 있죠. 서기협회 회장인가 무슨. 예. 근데 그 양반이 옛날에 검사할 때 예. 검사하다가 이제 정치권 나왔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무슨 사건이든 다 무죄가 났어요. 예. 몇 그래서 번 그랬죠. 예. 야, 이 양반은 불사조다 싶었는데 사실 그런 사람 또 있지. 이철규. 이철규. 이철규가 3번인가 구속돼서 그것도 윤석열, 윤대진한테 저기에서 찍혀가지고 그랬었는데 지금 윤석열 밑에 가서 또 그 미우털이 박히기도 했었어요 과거에. 과거에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왜 변호사 선임 소개해 준 거 연결해 준 거 가지고 왜 그 당시에 장제원 김진태가 최악의 정치 검사라고 윤석열 저 총장 자격 없다고 막 할 때 그때 왜 뉴스타파가 한상진 기자가 틀었던 녹취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 사건이 그거잖아요. 윤우진. 그때 윤석열이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지금 윤대진이가 이철규를 잡아 넣으니까 경찰 놈들이 윤대진이한테 보복을 하려고 윤대진의 형 윤우진이를 이렇게 건드리는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고. 그 이철규가 지금은 윤석열의 개가 돼가지고 요새는 또 안 보이더라고. 아니 또 이제 윤석열이 전무니까. 야, 이게 참 대단한 사람들. 그 집안은 완전 개족 보네요. 개족.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박주선, 이철규. 사실은 이 사람들은 좀 그 저쪽 편이라면은 그 황운하 이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철두철미하게 그 어떤 반격에 항상 대비해 있는 디펜스로 아주
그 아주 그 철벽을 두른 그렇죠. 그런 분으로 알려졌기 때문에 저는 1심에서 유죄가 났다 하더라도 항소심 가면은 분명히 뒤집힐 것이다. 예. 이런 걸로 해서 엮일 사람이 아니다. 이런 생각은 했었어요, 사실. 아니 진짜로 그 이 사실관계의 실체를 아는 저로서는 정말 기가 막힌 사건이었다니까. 그러니까 법원이 예.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재판해야 됩니다, 진짜. 이런 거에 대해서 1심에서 지금 무슨 실형으로 징역 3년을 선고했다라고 하는 건 야. 진짜 말도 안 되는 근데 일이었는데. 어제 보면은 이제 삼성 이재용이 그 또 무죄가 났어요. 예, 예. 예. 근데 보니까 이거 저기 기소한 사람이 그 이복현, 예. 그 위로 한동훈, 그렇죠. 그 위로 윤석열, 예. 서울중앙지검장일 때. 아주 한동훈, 이복현, 윤석열이가 네. 뭐 개가를 올린 사건이라고 우리 아니면 할 수 없다라고 했던 뭐 그런 사건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아마 검찰총장이 되려 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의 당시 입장은 네. 세상은 우리가 다 단죄할 수 있고 우리가 다 장악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 2명 구속하고 대법원장도 구속하고 그렇지, 양승태. 재벌 중에 지금 제일 큰 게 삼성이니까 거기 총수 구속하고 예. 그러면 소위 말하는 그 운동선수들 무슨 그랜드슬램이라고 하나요? 예. 뭐 그런 걸로 생각을 한 거지. 자, 그 같은 이런 이자들의 그 권력욕을 이미 간파하고 계셨고 그래서 윤석열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셨어요. 네. 처음부터. 네, 우리 최강욱 의원님. 자, 윤석열이 이제 드디어 단죄를 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어제 그 공소장이 드디어 풀렸는데 예. 저도 받아봤는데 우와, 언론사 단전 단수 이게 동아일보가 어제 오밤중에 전면 게재를 했더라고요. 아, 예, 공소장을, 예, 예. 전문을. 예, 예. 단전 단수 지시를 내린 걸로 예. 공소장에 담긴 거 보니까 예, 예.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 이상민이가 이걸 뭐 그러니까요. 풀었을까요? 이거를 얘기할 사람이 윤석열하고 이상민이 기본이고 네. 굳이 딴 사람이 있다면 그 옆에서 들었을 뭐 저기 뭐 부속실 직원이나 이런 사람일 텐데 네. 저도 참 되게 궁금합니다. 이게 이제 공판 과정에서 드러나겠죠. 국회에서는 일체 어떠한 답변도 하지 않는 네, 선서도 안 했어요. 예. 그런 이상민의 그런 진술이 있었기 때문에 이 공소장에 실린 게 아닌가. 뭐, 이상민일 가능성이 제일 높죠. 예, 진술은 아니더라도 당신 이런 일이 있었어 없었어 했을 때 있었습니다라는 확인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공소장에 담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청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이 이상민한테 지시를 받았다. 네. 그러면 이상민은 혼자 생각으로 한 건지 누가 시켜서 한 건지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고 예. 거기서 이상민이 누가 시킨 사람도 없는데 내가 했다. 그럼 그러면 이제 이상민은 다 뒤집어 쓴 거죠, 다. 예. 그러니까 이상민은 내가 한 거 아니다. 이것들 아주 서로 떠넘기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근데 윤석열이 이제 오늘 또 그 헌재에서 지금 증인신문 진행되고 있잖아요. 예. 그 진행할 거잖아요. 네. 이제 볼만할 거예요. 거기서도 어떻게 될지. 예, 그래요. 우리 저 윤석열은 하여간 또 어제 보니까 MBC 뉴스 보니까 예. 곽종근 특수 네. 특전사령관, 네. 특전사령관이 또 노트를 썼더만 아예 억울해서 증언을 하나하나. 하기도 했고 또 오늘 저기 국회 청문회에서도 나와가지고 완전히 윤석열의 모든 증언은 다 거짓이다라고 또 진술을 했어요. 예. 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이게 자기가 그 상사로서 부하한테 지시한 건데 자기 어떻게 형 죽이려고 그렇게 부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이런 인간을 전 처음 봤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네, 정말 사특한 놈이고. 아니 전두환이도 안 한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로가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결국 지금 이명박을 아무도 취급을 안 해주잖아요. 네. 윤석열만 취급을 해주잖아. 네. 이명박 쫄개들 다 데려다 쓰고. 근데 이명박이가 결정적으로 나락에 빠진 게 평생 집사로 부렸던 김백준. 네. 이 이명박이 처음 정치를 시작할 그때가 아마 92년 총선이었을 예. 거예요. 그때 이제 현대 나와가지고 예. 이제 신한국당 들어가서 아니 민자당 들어가서 이제 국회의원 됐는데 그 이후로 그 한번 국회의원 아웃됐을 때 네. 그때하고 나중에 서울시장 출마로 해서 대통령 될 때까지 요 전기와 후기에 도와준 사람이 겹치는 사람이 딱 한 명, 김백준. 예. 그 전에 뭐 도왔던 사람 다 원수가 되거나 등 그러니까 돌리고. 그 맨 처음에 이명박이 당선 무효된 것도 김유찬 씨의 폭로 때문에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지껏 챙기게 급급한 사람들은 그게 반드시 측근의 사람들한테 원한을 사게 되고 네. 이런 일이 되는데 윤석열은 지금 너무너무 노골적으로 다 떠넘기기를 할 뿐만 아니라 지 잘못을 가리기 위해서 이제 내란을 선동까지 하고 있잖아요. 네.
이거는 정말로 나쁜 짓이고 이게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거짓말하면서 발뺌하고 하다가 나중에는 제가 어제 다른 방송에서 그랬습니다. 이거 이제 마지막 하면 윤석열이가 사실 내가 한 거 아니고 다 김건희가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까지 할 가능성이 있는 자다 지금 하는 진짜 소행으로 봐서는. 아니 김건희한테 가스라이팅 당했는데 그럴 수가 있을까요? 어쨌든 뭐 두고 볼 일입니다만은. 아니 그러면 김용현이는 왜 지가 더 뒤집어 쓰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그러니까 그렇게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상민은 여기서 빠져나오면 그 변호사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가 생각할 때 판사 출신이니까. 예, 저 잔잔다수 부분만 어떻게 해소가 되면 네. 빠져나올 가능성이 있어. 지가 생각할 때는. 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윤석열 지시를 받아서 단전단수를 지시했다면은 요게 단순 가담자가 됩니까? 아니면 중요임무 종사가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상민은 지금 국무회의 때 자기도 반대했다.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아닐 것 같잖아요. 네. 김용현이가 찬성한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게 가장 대표적으로 찬성했을 것 같은 사람이 이상민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기 그 충암 출신이니까. 예. 예. 그리고 나중에 또 그 안가회동에도 참여를 했고 네. 박성재, 뭐 이완규, 김주현하고 같이. 근데 그걸 부정한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상민은 나름 법률가니까 예. 이게 그 지가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만 드러나지 않으면 네. 내가 그 국무회의 때 반대했다라고 부인하고 그다음에 저 단전단수 부분도 지시는 했지만 이행이 안 됐기 때문에 네.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게 미수가 되면은 이게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처벌하기가 애매해지거든요. 뭐 한 행위가 있어야 직권남용 권리행사 그러면 방해가 나오니까. 끼케야 내란과 관련해서 지가 중요임무 종사자만 되지 않으면 이게 짧게 끊고 싸게 끊고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고 김용현은 그래도 5년인데. 달리 할 것도 없고 빼박이에요 김용현은. 그리고 김용현 입장에서는 뭐 청명해주거나 안식해주거나 한데 그나마 윤석열 붙잡고 신락 같은 뭐라도 하나 기대를 해봐야지 네.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것이지. 뭐 설령 윤석열이 파면되더라도 나중에 국민의힘이 정권 잡으면은 예. 사면 받을 가능성. 뭐 여러 가지를 이제 생각하고 윤이 설마 김용현한테 뭐 금전적으로 보상한다거나 뭐 이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김용현도 잘 알 거고. 네. 근데 자기 장래를 생각해 보면 사실은 배신자 소리 안 듣는 게 징역을 뭐 10년을 살든 20년을 살든 그나마 나을 것 같다. 중간에 나올 가능성도 그때서야 생기는 거고. 장세동 모델? 그렇죠. 그런 걸 생각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그렇구나. 어쨌든 윤석열하고 김용현은 특수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그냥 굉장히 하이 레벨일 것 같습니다. 하이 레벨. 예. 나중에 1등이죠. 1등. 그 저기 거의 무기형에 가까울 것 같은데 예. 뭐 어쨌든 윤석열과 이제 한 운명이 됐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야 정말 머리가 나쁘면 몸이 고생한다고. 아니 김용현 씨한테 묻고 싶어요. 윤석열을 믿냐고. 믿을 놈이 따로 있지. 아이고 한심한 인간입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 윤석열이 입만 뻥끗하면은 정말 날려보낼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야 상민아, 너 최선을 다하겠다고 얘기했잖아, 지지했잖아. 너 왜 말이 달라지니? 뭐 이렇게 한다든지. 예. 이제 막상 이제 윤석열 파면되고 예. 법정에서 이제 서로 공방이 벌어질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때 이제 되면 틀림없이 거기서 싸움 붙을 겁니다. 진짜 가관이 될 것 같아요. 난장판 될 것 같아요. 제가 언제요? 이러면서 아이고 재밌습니다. 아니 헌법재판소가 어제 그 어떻게 연기한 마은혁 재판관 그 임명을 보류한 그 최상목에 대해서 위헌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는데 하지 않았습니다. 좀 미뤘어요. 이게 좋은 징조입니까? 나쁜 징조입니까? 그러니까 순전히 법적인 측면에서 이제 소송의 측면에서만 보자면 네. 국힘이 그 선고 3일 전에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단 말이에요. 예, 그게 예. 이제 선고 국회의장이 3일 전에? 국회의장이 그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네. 본인의 판단으로 그냥 했기 때문에 이거는 애초에 그 적격이 없다, 원고에 적격이 없다라는 식의 주장, 그러니까 권한쟁의 심판에 애초에 자격이 되지 않는다 이런 주장을 갑자기 제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있지만 새로운 주장을 제기했으니 그걸 또 판단을 안 해줬다고 얼마나 또 나중에 안 그래도 지금 헌법재판 결과를
그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동을 하고 있잖아요, 계속. 근데 이게 좀 그러니까, 찜찜한 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이제 다음 선고일 또 3일잖아요. 예. 새로운 뭔가를 또 내밀면 어떡합니까? 그럼 또 변론 제기되는 건가요? 아니 뭐 그거 그런 거 있어요. 네. 그 소송법상에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있거든요. 실기. 그러니까 그 소송 지연을 위한 게 뻔한 네. 새로운 어떤 주장을 내세운다거나 하는 예. 것들은 예. 그거는 그대로 그냥 저 무시해 버려도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도 네. 3일 전에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무시해도 뭐 별 할 말 없는 일인데 현재 입장에서는 그 시비거리를 최소화해서 이걸 가지고 또 다른 혼란을 일으키는 일을 막자라는 생각이 일단 있었을 것 같고 하나가 예. 그다음에 그 과정에서는 이제 윤이 믿고 있는 그 3명 정영식, 김영도, 조한창이 이거는 저기 해서 좀 저 연기해서 판단해야 된다라는 주장을 강력하게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뭐라도 그 사람들이 하는 흔적을 남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들 시켜준 사람들 쳐다보면서 예. 그런 설령 가능성이 탄핵 파면 있어 쪽에 보이고. 그 결정을 하더라도 예. 그리고 또 이거를 받아들인 재판관들의 입장에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늦어져 가지고 마은혁 재판관이 참여를 못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네. 불법은 아니란 말이에요. 크게 뭐 그 결론이 달라질 것 같지도 않고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지금 헌법 소원이 하나 제기돼 있고 권한쟁의 심판이 가 있잖아요. 네. 임명 안 한 부분에 대해서. 네. 근데 권한쟁의 심판을 낼 때 국회의장은 가처분 신청까지 냈다고요.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되지 않더라도 예.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다라는 네. 걸 인정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요. 네. 그러면 그 가처분 신청은 이 권한쟁의 사건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네. 근데 권한쟁의 그 사건을 어제 선고를 해버리면 네. 이 가처분도 사라지는 거예요. 네. 이 본안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선고로 인해서. 예. 그러니까 요거를 남겨두면 이 가처분도 살아있는 거고. 네. 그러니까 최상목의 태도를 봐서 이거가 다음 기일 전에 헌재가 가처분 심판을 해서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은혁의 지위를 인정한다. 그러니까 그런 여지를 남겨뒀다는 측면이 있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반대 방향에서 끝까지 임명이 안 되는 상황이 된다면 헌재 입장에서 이거를 마은혁 재판관을 뭐랄까 저들이 어떤 시비를 걸 수 있는 사안을 남겨놓은 채로 그 9명이 채워졌을 때 네. 그러면 이들이 취할 전략이 뻔하다고요. 와가지고 이제 마은혁 재판관 인정할 수 없네부터 시작하다가 그렇죠. 이제 재판부 구성이 바뀌었으니 그러면 변론 절차를 갱신해야 된다. 그 갱신이라고 하는 건 양승태 때 썼던 수법인데 전에 했던 거 다 다시 읽기 하는 다시 거. 읽기 하는 거에 그걸 하자고 해서 또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이 9명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한 것 같다. 그렇다면은 지금 8명도 충분히 그 파면을 결정할 수 있을 지금 상황이 됐다라고 판단하고 있는 건가요? 헌재가? 예. 객관적으로 볼 때 그렇죠. 지금 이거를 뒤집을 수 있는 상황이 없다니까요. 윤석열이 거짓말이라도 안 하면 또 모르겠는데. 예. 거짓말까지 했으니까. 근데 정영식 보면은 절대로 그 뭐 기각이나 각하로 갈 것 같진 않아요. 정영식 지금 하고 있는 저거를 보면요. 예. 정영식도 그렇고 김영두도 그렇고 원래 법정에서 벌어질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럴싸하게 항상 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돌아서서 딴짓을 해서 그렇지. 근데 저거는 지금 상황은 돌아서서 딴짓을 하려 그래도 너무 비빌 언덕이 없어. 그러니까 아니 곽종근 같은 사람 지금 증인신문 이제 시작돼서 나오는데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그 의원이 아니라 요원이었다 뭐 이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그 특전사령관 곽종근 그분은 뭐 내란에 이제 뭐 가담을 했지만은 그래도 부하한테 그렇게 악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잖아요. 저는 이분에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측은한 마음도 생기고 야, 저 양반은 진짜 딱하긴 하죠. 윤석열 시대를 만나서 불행해졌지만 참 괜찮은 군인 아닌가 이런 생각을 또 해봤어요. 거기까지 가시는 거. 그런가요? 그래도 맞고 현장에서 뭐 이렇게 일체 뭐 대민 뭐 사격이라든지 이런 뭐 체포 구금 이런 거 안 했잖아요. 이런 것만 해도 가지를 말았어야죠. 왜 거기 헬기태도 다 보냈는데 죄송합니다. 식탁까지 갖고 와라 그러고 다 했는데.
그러니까 참 보면은 네. 순수한 사람이야. 우리 김 목사님은 조금만 착한 일 하면 착해 보이고 조금만 자기 마음에 들리면 정말 나쁜 놈이고. 그렇습니다. 예, 맞는 말씀이고. 아니 근데 그러면은 곽종근 그 사람이 그래도 지금 계속해서 증언을 네. 유지하니까 그래 윤석열이 꼼짝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 검사와 군인의 차이를 보실 수 있잖아요. 네네네. 이게 옛날에는 정치군인이라는 말이 횡행했잖아요. 그 말이 사라졌잖아요. 네. 이제 요새는 없잖아요. 네. 예. 정치 검사라는 말이 이제 그걸 대체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정치 검사 출신들이 하는 그 거짓말의 수준과 이 정치 군인들이 하는 거짓말의 수준이 네. 그 놓고 보시면 예전에 그 저기 뭐야 5.18 쿠데타 했던 놈들이 와서 그 어거지 쓰면서 거짓말했던 거. 그렇죠. 광주 그 같은 것도 다 시민들의 책임이고 지들은 발표 안 하려 그랬는데 시민들이 자극해가지고 했다 뭐 이런 자위권 식으로 발동이라는 예, 뭐 이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그때 그 정치군인 정치검사들의 언행이 똑같아요. 하는 그 수준이나 우리 짓거리가. 군이 많이 발전했군요. 그러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쿠데타의 경험을 겪고 나서 그나마 군은 좀 정리가 된 편이잖아요. 네. 민주화에 발맞춰서 예.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도 거짓말 잘합니다 원래. 그 박안수나 그 저 뻔뻔하게 다 거짓말 했잖아요. 지금 보면 그러네요. 구청장은 예. 거짓말 잘하는데 게다가 기독교인이. 응? 특전사령관이나 수방사령관이나 이런 친구들도 거짓말 많이 했죠. 네. 근데 그 거짓말의 수준이 예. 그래도 이 사람들은 지네 조직을 생각하고 부하를 생각한다고. 아이고. 지들이 절대적인 어떤 명령권자라는 위치에서 예. 사람들을 그렇게 저기 했기 때문에. 근데 윤석열이 보세요. 대통령이라는 자가 지가 가장 절대적인 명령권자 아닙니까? 네, 그걸 네. 다 부인하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 이 정치검사의 수준 예. 이걸 아실 수 있는 거죠. 얼마나 나쁜 놈들인지. 그 살짝 비틀어서 거짓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예, 그냥 예. 아예 생판 다른 사실을 얘기하고 예, 있으니.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 예. 체포의 채자도 꺼낸 적이 없다. 이렇게 거짓말 하잖아요. 요새. 아, 이거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아마 그래서 곽종근 이런 분들은 또 지금 듣기로는 그 이인형도 예, 예. 감옥에서 이를 갈고 있다는 얘기 있던데 맞습니까? 여인형이도. 여인형, 이인형이 아니라 예, 여인형. 예. 그렇죠. 그게 눈물을 자기들이 흘렸다는 얘기도 있고요. 예. 군인들 입장에서 저기에 가담해서 참여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쟤들이 순간적으로 눈이 멀었던 게 나 포스터 될 수 있다. 그게 제일 큰 거거든요. 따져보면. 예. 그리고 대통령이 불러다가 무슨 밥 먹이고 술 먹이고 하는 게 네. 민주화 이후에 없었던 일이에요. 무슨 군인들을 그리고 그 별 셋 한 사람이 대통령하고 그렇게 앉아가지고 밥 먹을 수 있는 그 레벨이 안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해주니까 처음에는 본인들이 그 주입 받았던 네. 이제 그 육사든 경찰대든 지금 알고 보면 사실상 파시즘 교육을 시킨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명령의 절대 복종이고 예. 국가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를 헌법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 지 상급자의 의도를 두고 거기에 따르는 거에만 그냥 맹종하는 네. 이런 식의 교육이 지금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와중에 이 사람들이 그나마 기대했던 거는 시켜서 했으니까 시킨 사람이 예. 자기가 계속 우리 데려다가 밥 먹이고 술 먹여 가면서 이렇게 가르치고 주도하고 계획 짜고 해서 했으면 최소한의 인간적인 도리를 하겠지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저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하고 나와버리면 이게 진짜 온 국민이 다 하는 거짓말이에요. 예. 이게 뭐 어떻게 저렇게 그 새빨간 거짓말을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 윤석열이가 홍장원 국정원 2차장한테 연락했을 때 예. 방첩 기능을 너희한테 줄 테니까 그 지금 대공 수사권 줄 테니까 대공수사권 예 네. 이거 줄 테니까 뭐 시키는 대로 다 하라고 그 여인형이 말 들으라고 예. 그랬던 거 아닙니까? 윤석열이가 직접 그 대공수사권을 준다는 게 아주 굉장히 국정원한테는 큰 당근이었던 모양이죠. 그렇죠. 윤석열은 그렇게 생각한 거고 실제로 국정원이 이제 그걸 안 넘기려고 그러니까 그 소위 권력기관이라고 나대는 자들의 힘이 네. 어디서 나올까 그걸 생각해 보면 직접적으로 시민들한테 해코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권력기관이라고 얘기가 되는 게 뭡니까? 검찰, 경찰, 국세청, 그 국정원 국정원. 우리가 이제 민정에 있을 때 네. 다 그 권력기관 감시 통할하는 일을 했었으니까 그 다 기억자기관이라고 그랬거든. 공정거래위원회도 있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거기서 빠지고요. 감사원이 있죠. 감사원. 기억이 그런데, 들어갔다 그래서 공정위도 뭐 공정위 금감원 이런 데도 이제 상황에 따라서는 다 기억이네. 되는데, 다 기억이에요. 근데 예. 그 권력기관이라고 하는 자들의 특징이 그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해코지를 가할 수 있다라는 그러네. 건데, 근데 그거를 가할 수 있는 수단이 뭡니까? 그게 너 간첩이지. 잡아다가 끌어서 고문하는 것도 네. 기본적인 그 원천은 수사권이에요. 예. 그러니까 다 이것들이 그걸 안 놓으려고 하는 거야. 과거에 독재에 빌붙어 가지고 독재 체제를 떠받치는 그 역할을 할 때 부여받았던 권한이 수사권이란 말이에요. 네. 검찰도 그렇고 국정원도 네. 그렇고. 네. 그러니까 그거를 던져주면 윤석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윤석열은 모든 상황을 지가 검사 때 정치 검사의 수준으로 생각하는 걸로 판단해가지고 행동을 하니까 그걸 던져주면 혹해가지고 물겠지. 예. 당근을 던져주는 거니까. 근데 홍정원이 나름대로의 국가관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못한 거죠. 홍장원 그분을 믿을 수 있습니까? 제가 순수해가지고 사람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데 그 굉장히 이 민주진영에서는 네. 야 정말 멋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아니 일단 뭐 이렇게 보기 좀 이러는 드문 분위기인데. 언행을 한 건 맞죠. 예. 근데 이제 뭐 박정훈 대령급의 그 정도의 멋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고 이 내란 사태와 관련해서 적어도 홍장원 차장이 보인 태도는 그거는 그거대로 인정하고 존중해줄 필요가 있다고 국정원 생각합니다. 2차장 그때 윤석열 정권에서 그 자리까지 갔다면은 이거 없이 어떻게 올라갔겠습니까? 이게 뭐 그는 좀 쉽게 그 짐작 가능한 일단 일이긴 한데. 조태영하고 비교가 너무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태영하고 홍장원하고 얘기하는 걸 보고 있으면 네. 그 김계환, 임성근이의 얼굴 표정 및 태도와 박정훈 대령의 태도와 네. 좀 이렇게 데자뷰 같이 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비슷한 예, 상황이. 예. 누가 진실을 말하는 건지는 적어도 그 장면에서만큼은 홍장원 알겠습니다. 차장이 존중받을 면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네. 이제 곧 또 헌법재판소 나가서 윤석열하고 마주할 텐데, 야 정말 아주 세기의 큰 그림이 이제 펼쳐질 것 같습니다. 예. 그 뭐라고 거짓말할지 진짜 기대돼요. 그거 뭐 어떻게? 아마 그 저 윤석열이 그 변호인들이 막 인신 공격하겠죠. 그렇죠. 당신 저 당신들- 김병주한테 설득당한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이런 이제 식으로. 다 이렇게 하기로 말 맞춘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텐데 네. 그걸 참 근데 비화포는 이게 도청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네. 저장도 녹음도 안 됩니까? 아니요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휴대폰하고 똑같아요. 비화폰이라고 해서 뭐 엄청난 뭐가 있는 게 아니라 네. 근데 이제 그 비화 장치가 있어서 네. 비화폰하고 통화할 때 감청이 안 된다는 거 뿐이지. 그러면은 뭐 지금 비화폰 압수수색 해봐야 누구하고 몇 시에 통화했는지 몇 분 동안 통화했는지 그거 말고는 알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걸로도 이제 그게 수사 근거가 될 수 있습니까? 아니 이제 그게 다른 진술이나 이런 행동이 아무것도 없었으면 네. 좀 미궁에 빠질 수도 있는데 네. 이거는 사실상 보강 증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얘들 사이에 어떤 명령이나 지시가 있고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결국은 행동으로 다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그 행동을 왜 했는지를 본인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중에 감춘 부분을 비화폰 통화 내용이 어디에 녹음이 돼 있다면 그걸 확인해서 좀 더 추가 보완할 수 있겠지만 네. 애초에 내란 관련해서 벌어진 행위 자체가 네. 그 기록이 없다고 해서 아주 사라져 버리는 건 아니죠. 지금 구성 요건은 갖춰져 있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자, 김성훈이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당했고 예. 휴대전화가 이제 압수가 된 걸로 보입니다. 뭐 좀 물꼬가 트일까요? 아 김성훈 김성훈은 휴대전화가 이제 깡통폰인지 아닌지를 아직 네. 우리가 모르잖아요. 예, 깡통폰이었기 때문에 내놓지 않았을까 하는 글쎄, 생각도 들고. 그런 건 생각도 들고 일반 전화도 네. 같이 압수했다고 하니까 네, 거기서 이제 뭔가를 수사기관이 찾아내기를 기대해야죠 뭐. 그리고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또 다른 저기 이제 그 서버에 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이 더 보강되고 그렇죠. 김성훈의 구속 사유가 더 추가되고 그렇게 되기를. 서버를 뭐 지우거나 훼손하거나 그러면 큰일 나겠죠. 그럼요. 예, 그거는 이제 하나 걱정되는 게 그게 좀 지나고 나면 자동으로 지워지는 거 이게 이제 걱정인데. 예. 일반 저 휴대전화 같은 경우에는 6개월이 지나면 그 통화 기록 자체가 사라지거든요. 예. 근데 비화폰의 경우에는 한 달만 있으면 사라지게 설정돼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다. 그냥 그거 걸어놓지 않고 보존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있고 해서 네. 그걸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지금 상황은. 야, 그러면은 이게 이것들이 지금 1월
아니 12월 3일 날 있었던 일이라서 벌써 한 달은 지났잖아요. 네. 이제 2달이 지났는데 예. 그러니까 그게 한 달 만에 없어졌다고 하면은 의미가 없는 일이 될 수 그렇죠. 있는데 그 압수수색을 거부할 예, 하등의 이유가 이제 없죠. 그런 게 사실이었다면은 그 전에 증거 보전 신청을 해놨어야 되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손을 못 대게.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의 기본적인 조치는 그래도 수사기관이 하고 뭔가 파악을 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지금 의원님 보시기에 최상목이가 왜 그러는 것 같으세요? 최상목. 예. 최상목은 일단 내란 공범의 혐의가 있는 사람이잖아요. 예, 내란 특검법 거부했어요. 예. 특검이 발동돼서 하면은 지금 뭐 검찰이나 경찰이 하듯이 대충 뭐 불러서 이 쪽지 어떻게 됐냐고 최상목 얘기 그냥 들어주고 뭐 이런 차원이 아닐 거란 말이죠. 자기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겠지만은 예, 그런 네. 거에 대한 걱정이 있을 거고 최상목 입장에서 자기가 앞으로 조금이라도 뭐 살아남아서 뭐라도 더 해서 해먹고 살려면 네, 그나마 국힘이 재집권을 하거나 그렇지. 예, 윤석열이 돌아오거나 뭐 그거밖에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렇지 않고 정권이 바뀌면 네. 윤석열 파면되고 정권 바뀌면 최상목은 감옥을 가느냐 마느냐 예. 가서 몇 년을 사느냐 이 문제만 남는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저렇게 평생을 자기의 어떤 보신이나 승진만 바라고 살았던 관료의 입장에서는 네, 계산을 해보면 매일매일 계산하는 인생이었는데 예. 어떤 게 플러스가 될까 조금이라도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게 플러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너무 표가 나니까. 그렇죠. 너무 표가 근데 나니까. 그 생각은 못 하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이번 그 특검 법안, 내란 특검 법안은 완전히 국민의힘 거를 그대로 예. 봤다시피 한 건데 그것도 거부를 한 상황이라면은 이자가 지금 내란과 깊이 내란에 깊이 연루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그러니까 하는 게 그런 소행을 합리적이죠. 통해서 점점 본인이 수렁으로 빠진다는 걸 이 사람이 바보야. 이게 네. 공소시효가 있어가지고 예. 다 뭐 사라져 버리거나 네. 아니면은 뭐 증거가 인멸돼 버리거나 네. 관련된 사람들이 다 죽어버리거나 네. 뭐 그럴 가능성이 있으면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공소시효가 없잖아요. 공소시효가 없어요. 근데 최상목이가 당장 지금 이걸 모면한다고 해서 예. 본인한테 무슨 참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그 국민의힘 집권 네. 이게 살 길이다. 그래서 아마 그걸 위한 그렇죠. 오로지 거기에다가 기대를 걸고 지금 좀 매달리고 있는 셈인데 그 무슨 저 여론조사 네. 그 호황된 여론조사에 예. 또 의지하는 면도 있을 거고. 네. 자, 그 최상목은 지금 매우 똥줄이 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내란 특검법을 거부한 것이고 또 마은혁 재판관 예. 판단을 받지 않으려고 결국에는 이제 그렇게 되면 혹여나 윤석열 파면이 기각되지 않겠는가 그런 기대 때문에 저러는 것이다. 그렇죠. 그 8명 중에 예. 지네들이 믿는 3명이 확고하다고 믿고 윤석열이 입장에서 그러면 네. 나머지는 5명밖에 안 되니까 예. 나는 파면을 면할 수 있다. 이제 그게 이제 생각인 거죠. 그리고 예. 2차적으로는 예. 4월 18일 넘기면 4.19만 오면 저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2명이 빠지니까 네. 또 마비시킬 수 있다 헌법재판소를 뭐 이런 기대를 하는 거죠.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는 짓을 하고 있는 건데 예, 예. 아니, 이제 의원님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윤석열이가 파면은 안 되고 예. 그러면은 복귀를 해야 되는데 네. 복귀를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야, 그건 이제 파면이 안 되면 복귀는 하는 거죠. 하는 예. 건데 네. 재판은 진행된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그 재판에서 유죄가 된다. 예. 그러면 저처럼 예. 이제 끈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의 자격이 상실되기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3심까지 가려면은 시간이 좀 그러니까 이제 시간 끌기 작전을 하겠죠. 근데 이제 법적으로는 하여튼 그 안에 재판이 끝나면 자격이 상실되는 건데 파면이 기각되면은 뭐 감옥에서 풀려나거나 그럴 감옥에서 나올 수는 없고 그래요. 그러면 감옥에서 옥중 통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옥중 계엄령을 선포할 수 있지. 그러네. 옥중 계엄령을 선포할 수 그러니까 있어. 헌재 재판관들이 바보가 아니라고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니까 윤석열이 그걸 알고 파면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란 걸 알고 네. 계속 헌재 재판관에 대해서 터무니없는 공세를 그럼요. 펼치고 있는 아니 것이고. 지가 스스로 그 들어가는 날 예. 의원들한테 지네 국힘 저기들한테 정권 재창출을 해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도 잘릴 거 알고 있어요 지금. 근데 지금 현재 스코어 윤석열의 그 기대대로 네. 국힘이 집권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국힘이 집권할 가능성. 예. 그거가 우리가 무난히
반대로 우리가 무난히 승리하고 국힘은 절대 집권 못할 것이다. 네. 그렇게 속단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 네. 박근혜 때는 네. 우리가 이 상황에서 대선에서 질 수 없다라고 생각했잖아요. 네. 그리고 저들도 그때는 눈을 깔고 다녔어요. 이렇게 악쓰고 다니지 않았다고요. 부끄러운 줄 알았어요. 네, 그때는. 아니 심지어 장제원이도 죄송하다고 그러고 뭐 저희도 탄핵에 앞장서겠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했었다니까. 새누리당 나와가지고 바른정당 만들고. 예. 그러니까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고 결과적으로 분열이 됐잖아요. 후보가 홍준표, 네. 유승민, 안철수 이렇게 다 나왔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때도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가 50%를 넘지 못했단 말이에요. 41%. 41%로 당선됐어요. 예. 근데 이번 상황은 지금 저들이 어쨌거나 극우로 달려가고는 있지만 자기들은 그걸 기반으로 해서 또 이 정치적 사안이나 이 상황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을 잘 호도하면 이걸 엎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어떤 내부 분열을 유도하려는 시도를 저들이 계속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우리 지지자들이나 민주 시민들 입장에서 지금 굉장히 이게 화가 나 있기 때문에 그렇지. 분노가 있기 때문에 네. 이 자들을 어떻게든 이 척결을 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힘을 모아가지고 압승을 할 것인가 네. 또 이게 그 이성적인 생각들이 모아지기보다 감정적으로 아니 우리가 당연히 이기는 거지 그리고 저것들을 어떻게 저걸 용서해 이 생각이 지금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차분하게 다시 한번 대선에 임할 전략적 사고를 해야 사고가 된다. 필요한 것 같고 네. 그거 때문에 엊그제 이제 어제 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메시지나 그다음에 오늘 또 우리 김민석 최고위원이 그 조국 신당 제안을 받아들여서 연석회의 그러니까 어제 그러니까 이제 헌법 체제 수호 세력들이 함께 모여서 이거를 그 방향을 잡아가지고 함께 대선을 치르자라는 이제 원탁회의가 시작되잖아요. 하여튼 1월 동안의 여론조사 장난질 때문에 진짜 국민들이 마음이 신선했습니다. 그럼요. 정말 신선했는데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요. 설 지나니까 119 폭동 사태도 있었고요. 또 지금 저쪽 그 태극기가 아니라 극우 쪽에서 갈라졌잖아요. 여의도파, 네 군데라며. 그것도 저기 어디입니까? 헌재파, 교도소파도 있고요. 저기 서초동파도 있어요. 5군데로 나뉘었네요. 아니 물론 교도소파는 뭐 이렇게 교도소파도 저 전광훈 쪽이 그렇다면서요. 지점을 냈어요. 지점을. 야 이거 보면서 다 모든 축이 다 보수 개신교입니다. 그러니까. 그 손현보 목사 여의도, 그 광화문은 목사라고 우리는 호칭하지 않지만 전광훈. 또 저기 구치소도 전광훈 일파. 그리고 황교안 그 서초동 이 사람도 장로예요. 이런 거 봐서는 야 이거 정말 참 보수 개신교가 진짜 개신교 망신 다 시키는구나. 제가 또 그래도 나름대로 목사 중에서 저 친구들하고 좀 DNA가 다르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그 신부님 같은 목사라고. 야, 이 얘기를 듣고 제가 좋아해야 하는 건지 이게 그러니까 신부님들 중에는 정의구현 사제단 뭐 이런 신부님들 같이 정말 뭐 정말 근본부터 바로 서 있는 그런 분들이 많잖아요. 보수는 기본적으로 80%가 그 이쪽이에요, 저쪽이에요. 그래서 저기 변희재 얘기가 자기가 이제 보수 운동하면서 그 찬송가를 외웠다는 거야. 왜냐? 그 어필하기가 좋은 거예요. 어필하기도 좋고 저기 코드가 맞아야 되니까. 강용석은 그 나쁜 짓 많이 해놓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집사. 그래요? 김세희도 집사. 죽은 저 김용호도 교회 다니고 집사. 김용호도 교회를 다녔었다. 세상에. 아주 재밌는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하더라고요. 보수 운동 80%가 기독교라고. 아이고. 아니 사실은 이렇게 뜻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그 과거에 우리 민주화 운동의 역사에서 보면은 기독교가 참 많은 일을 했거든요. 근데 요즘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싶고. 근데 그 목사님들이 지금 그 목사님들이에요. 달라진 게 없어요. 그때 좀 활동했다가 바뀐 사람들 많이 있죠. 임명진 무슨
서경석, 김진홍 그렇죠. 한때 반유신 투쟁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글쎄 사람들이. 말입니다. 예, 네. 그렇죠. 그 사람들도 있네요 보니까. 근데 예. 하여튼 나 우리 김 목사님 뵐 때마다 얼마나 자괴감이 들까. 그래도 그 평생 갖고 있었던 신앙이고 그 성직자의 위치까지 갔는데 제가 아이고. 그 심정을 조금은 압니다. 이 서울법대 내란과 나온 것들의 준동을 보면서 정말 서울법대 제가 내란과. 얼마나 쪽팔리고 정말 무슨 동문 모임 나가세요? 동문 모임을 자기들끼리 하는데 네. 저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고 나가봤자 이렇게 모여서 개소리는 할 텐데 그러면은 민주 서울법대 동문회 만드시죠. 뭐 조국 대표라든지 뭐 이런 분들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이, 말이죠. 그냥 그런 거 구분하지 말고 다 묻어야 돼요. 묻어야 된다. 묻는다는 게 여러분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우리 최강욱 의원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묻는다는 일찍이 거. 예. 이런 짓거리를 벌일 걸 예상하고 묻어야 된다고 제가 10여 년 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서울대 국문과 출신의 강원 선생이라고 예. 누구라고 얘기하진 않겠다. 다만 우리나라에 50명, 딱 50명, 51명도 아니고 50명만 흰 옷을 입은 사람이 가서 들어가지고 예. 묻어버리면 아 이런 아주 끔찍한 말씀을 강원 하셔가지고 선생님이 명리학 공부를 하셔가지고 아 이게 소시적이 하신 말씀이에요. 소시적이 그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런 농담을 다 아유, 하셨을까 하는 진짜. 생각이 들고 말이죠. 이런 사람들이랑 어울려 함께 사는 게 사람의 역사고 또 그런 말들도 할 수 있게 하는 게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진짜 열받습니다 정말. 아니 전광훈은 구속될 수 있을까요? 구속될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럼요. 지금 네, 예. 상황을 보면 예. 너무 많은 짓을 저질러 놨고 너무 기고만장하게 건방지게 굴었어요. 네. 아니 자기는 그 1월 19일에 그 폭동이 있었잖아요. 예. 1월 18일 오후 8시에 철수했다. 그러니까 쫄았더만요. 그거 막 그런 거 방송하더만. 근데 그런 게 도리어 그게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 얘기 자체로 네. 이 사람의 모든 행각이 다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자료가 남아 있는 게 네. 저기 서부지법 주소 올려라. 예. 뭐 절로 다 가라. 네. 그다음에 뭐 구치소 가가지고 윤석열 다 끄집어내야 된다. 네. 그다음에 뭐 계엄이 뭐가 잘못됐냐. 예. 뭐 이런 소리 다 계속 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거기 서부지법 폭동 그 장면 보면은 우리가 전광훈 목사님을 지켜드려야 된다. 예, 예. 그렇게 아이고 얘기하는 사랑 분들도. 제일교회 밑에다가 배너 띄워놓고 아, 하면 그렇죠. 다 나가더만. 너만 몰라 TV. 예. 아이고. 그래서 더 애가 다른 것 같아요. 네. 저기 저 소년보가 자기가 감옥 들어가면은 예. 이걸 다 쓸어 담아서 아 근데 그 소년보라는 분은 누구예요? 왜 정광훈 씨하고 왼수가 된 거예요? 원래는 이제 둘이 원래 같은 편이었을 거 아니에요? 아삼육이었죠. 그러니까. 보수 예, 예. 운동은 다 아삼육인데 전광훈 씨가 이 자기의 어떤 그 소년보 씨가 신혜식 씨가 그 개새끼 문자 그렇죠, 그렇죠. 공개한 그분이죠? 예. 이제 정광훈의 진단이 정확한데 10월 27일 작년에 서울 도심에서 개신교인들이 엄청나게 모였어요. 그때 반동성애, 예. 차별금지법 반대. 근데 22대 국회에서 차별금지법 어느 누구도 추진하지 않고 언급을 안 있거든요. 해. 그런데 그거를 금지한다고 집회를 연 거예요. 아니 보수 기독교인들이 모인다면은 정작 김건희의 무속 예. 이런 걸 가지고 막 비난을 하는 집회면은 우리 교회도 참여했죠. 그게 아니야. 뭐 실체도 없는 차별금지법 반대. 근대 세상에 거기에 그래서 수십만이 모였어요. 네. 그 대형 교회 다 동원해서 네, 데리고 네, 온 네. 거죠. 기억나요? 예. 예. 그때 또 거기에 또 한몫했던 사람이 전환길이기도 해요. 요즘에 뭐 전환기라고 그때부터 붙은 게 아니에요. 끼었어요, 예, 옛날부터 보수 개신교 쪽하고 뭐가 있었어요. 그 엄청나게 모이니까 네. 와 여기 소년보가 거기서 마탱이가 간 거예요. 왜? 내가 전광훈을 대체할 수 있겠다. 아하. 그 이전에는 전광훈의 뭐 따까리까지는 아니었어도 그러니까 선동이나 수군 수법을 어느 정도 배웠으니 네. 내가 이 사람의 규모를 보니까 예. 조금만 기술을 부리면 나도 근데 이제 할수 소년보가 있겠구나. 착각하는 게 누가 소년보 보고 모였겠어요? 대형 교회 목사들이 나가라고 하니까 나간 거지. 근데 이게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그런 지적을 전광훈도 하고 김용민이도 합니다. 이 완전히 그때 맛이 가가지고 그분이 근데 뭐 부산인가 어디 있다는 사람 아니에요? 부산 목사예요. 예. 고신 측이라고 대단히 보수적인 교단 예. 목사인데 그 둘이 옛날에는 친했을 때 그 고신 교단에서 전광훈을 2단으로 지정하려고 할 때 길을 쓰고 막았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고맙고 예. 반가운 사이인데 예. 막 그 10월 27일 기점으로 해가지고 나이는 누가 많은데? 나이는 살짝 전광훈이 많습니다. 아. 예. 근데 이제 전광훈한테 왜 틀어졌느냐? 예. 그날 집회 때 전광훈 보고 당신도 사람을 좀 동원해 달라고
이 소년보가 얘기를 했고 아, 그 모아줬는데 이 축도하는 목사를 예전에 축도하는 목사가 예전에 전광훈을 쫓아냈어요 교단에서. 쫓아냈던 사람이 그 예전에 그 현장에서 축도하는 목사님이 예. 근데 그 사람을 축도시키니까 빡친 거야. 아, 그래가지고 축도 전에 헌금 걷는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그 시간에 딱 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또 집회를 한 거야. 정광훈이가. 그러니까 헌금 걷는 그 이전까지는 같이 했다가 아. 헌금 걷으면서부터 갈라져가지고 따로 그래서 빠졌어요. 이 소년보가 빡친 거지. 그래서 다시 전광훈 이단 검증 시작하겠다. 그러니까 그 축도하는 목사랑 소년부 목사는 감정이 없는 사이고 그렇죠. 정광훈은 그 예. 사람 때문에 파문됐다고 그렇죠, 그렇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게 저 예장 백석에 예. 백석대학교라고 아시죠? 예, 예. 그 장종현 목사라고 그 사람이 축도를 냈는데 장종현 목사가 있는 예장 백석 교단이었어요. 예. 전광훈이 전광훈을 그냥 도려냈지. 음. 여기서 빡쳐가지고 그 뒤부터 원수지간이 된 거예요. 아, 예. 원수지간이 돼가지고 전광훈이가 이제 소년보하고 이제 소년보가 먼저 등을 돌린 거죠. 예. 그러니까 전광훈이가 야야 그러지 마 하다가 점점 완전히 와가지고 계속 기세 등등해가지고 막 자기 디스하고 그러니까 빡쳐가지고 야 그러니까 디스를 어디서 했어요? 집회 현장에 올라가서 방해를 한 거예요. 아니 계속 별도로. 자기 방송에서도 얘기를 아, 하고 자기 방송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문자로 보낸 거 아닙니까? 예, 예. 개새끼야. 그래서 근데 그러면 그 소년부 목사를 따라다니면서 옆에서 욕하고 어쩌고 했던 사람들이 그 특임 전도사라고 이번에 폭도 때 나온 그 사람들인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은 아니고 또 딴 사람한테 딴 그런 사람이 거야? 있어요. 또 그 있어요? 이전에 소년보하고 틀어지기 전에 예. 저쪽에 안희환이라는 사람하고 또 틀어졌어. 이 윤석열이 아니라 전광훈이는 예. 자기가 이 애국운동 원조다. 예. 나한테 까불지 말고 애국운동 나한테 인정을 해라. 나의 그러니까 조원진하고도 틀어졌잖아요. 같은 그럼요. 편이었다가. 예. 그때도 지금 전광훈하고 그 협력 관계인 사람은 그 똘마니 같은 조나단 목사라고 아. 예, 그 사람 말고는 없어요. 아니 그러면 정광훈 따라다니면 황교안도 지금 정광훈 집회 안 가는 것 같던데 이제. 황교안하고 소송전 벌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소송전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거기 따라다니면서 붙는 거는 뭐 김문수, 윤상현 이 정도 남은 거예요. 김문수하고도 원수됐지. 아 김문수도? 김문수가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20년 총선 앞두고 예. 정광훈을 평화나무가 고발해서 구속을 시켰잖아요. 구속하고 나서 그 땡카스. 당 기독자유당 예. 그 정광훈 당을 그렇죠. 조원진하고 합당을 해버렸네. 아 김문수가 들고 와가지고. 그래서 아. 와 감옥에서 대노하면서 이 나쁜 놈이라고. 근데 또 최근에는 김문수가 그래도 유일한 대선 네, 후보입니다. 그런 또 것 그러긴 같은데. 한데 네. 그 감정적으로 많이 앙금이 생겼죠. 정광훈하고 제대로 그 저희도 현기증이 나요. 예. 자꾸 정광훈과의 관계가 틀어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김용민 목사님한테 아니면 들을 수 없는 얘기를 근데 정리를 아마 한번 했네요. 전광훈은 예. 그 지금 얘기했던 소년 무슨 안희환 그리고 저 황교안 김문수 딱 세워놓고 밸런스 게임이란 거 있잖아요. 예. 황교안 예. 김용민 누가 좋아? 김용민을 선택할 거예요. 정광훈은. 그 정도예요. 나는 법정에서만 상대할 뿐이지 예. 그 사람을 뭐 이렇게 기분 나쁘게 비난하거나 그러진 예. 않았거든요. 예. 법정에서 고발하는 정도로. 예. 큰일입니다. 그런 사람한테 휘둘리는 당이 돼가지고 거기 가서 90도로 고개 숙이는 게 여당이라고 하고 있으니. 지금 보니까 여당이 이렇게 극우들한테 휘둘리고 또 윤석열한테 휘둘리는 거 보니까 아마 이런 게 아닐까. 윤석열을 지금 컨트롤해야 되겠다. 예. 국민의힘에서 예.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자가 입을 벌려서 국민의힘을 내란당으로 만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나중에 내란당으로 해서 또 저기 헌법 심판을 받게 되면 이 완전히 위헌정당이 국힘에 돼가지고. 저 주약 먹은 것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관리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죠. 윤석열이 안 그래도 원래 국힘에 감정이 안 좋다라는 거를 계속 얘기 나왔었잖아. 김건희 얘기나 윤석열 얘기나. 얼마 전에 윤석열이가 조기 대선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불쾌했다. 예. 누구한테 불쾌했겠어요? 국민의힘한테 불쾌했겠죠. 예, 그렇죠. 그러자 그냥 넙죽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또 국민의힘이 예. 고개 숙인 거 보니까 야 내가 입만 벌리면은 너희는 한 방에 가는 거야. 이건 것 같아. 이 메시지. 그래서 사실은 그 윤석열이가 그래서 그걸로 계속 그 국민의힘을 지금 이렇게 빨아들이고 있는 게 아닌가, 견인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1월 16일인가요, 17일인가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16, 17, 18,
15일이었겠네. 1월 15일에 체포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까지 술을 한 방울도 못 먹은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저는 이게 굉장히 궁금해요. 이 알코올 의존 그 환자인데 예. 이 지금 보름하고도 거의 닿았어요. 20일 동안 술을 못 마시면은 굉장히 심적인 변화, 그러니까 감정적인 요동이 굉장히 크다고 하는데. 주소에서 관리를 잘 해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빡 돌아가지고 예. 온갖 얘기를 다 하게 되면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함께 몰락하는 게 아닌가. 예. 윤석열에게 남아 있는 유일한 힘이 그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네. 뭐 하여튼 아유 정말 뭐 엔간한 사람들을 놓고 얘기를 해야지 우리가 진짜 너무 말하기도 진짜 부끄러워요. 아유. 남의 약점을 갖고 그동안 핸들링해왔던 게 검사 윤석열 때부터 쭉 이어져 온 그 사람의 성적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할 줄 아는 게 그거밖에 없어. 네, 그 저기 검찰에 있을 때 저기 판사들 뒷조사도 시키고 예. 그랬던 윤석열인데, 야, 저 임자 만났네, 임자 만났어. 아, 정말 너무 행복한 일입니다. 예. 야, 이게 이런 시대를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가 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빨리 수습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과제가 아닌가. 또 프로그램을 위해서 광고를 하셔야죠. 광고를 해야 되나요? 네, 광고하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는데. 대한민국에 이걸 마시게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에. 바로 홍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산삼입니다. 전설의 고려 산삼의 맥을 잇는 지리산 산양산삼 추출액 순 100%, 이름도 산삼 순백입니다. 순백. 산삼의 본향 지리산 800고지에서 농약 한 방울, 비료 한 톨 없이 비바람 이슬을 맞으면서 무려 7년을 기다렸습니다. 인삼을 이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니라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산삼을 사용했습니다.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 함량을 자랑하는 산삼 순백 한 박스. 여기에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 있습니다. 예. 자, 꾸준한 품질 관리는 물론이고 컴파운드 K 강화로 흡수율도 높였습니다. 온라인 구매 후기 13,000건과 만점에 가까운 평점을 자랑하는 가성비, 가심비 최고의 제품이 되겠습니다. 새해를 맞아 특별한 구성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백 1+1과 산삼향 가득한 산삼떡 3종 세트, 그리고 산삼 침향환 10환까지 풍성하게 드립니다. 온 가족 겨울 건강관리 쌉싸름한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십시오. 네이버 검색창에 산삼순백으로 검색하시거나 전화 문의 1666-1080입니다. 자, 유사품에 주의하시고 산삼순백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의원님, 네. 언제 헌재 판단이 나올까요? 윤석열 파면 관련해서. 파면 관련한 일정 그대로 진행이 되니까 저는 2월 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네. 요즘 들리는 얘기가 저들이 또 이런 식으로 뭔가를 자꾸 시비를 걸면 헌재가 그 일정을, 그러니까 저 태도를 봐가면서 조정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8일까지인가는 지금 잡혀 있잖아요. 재판 일정이 쭉. 이제 그러고 나서 거기서 결심을 하고 마칠 수가 있는데 거기서 한두 기일을 더 갈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가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한두 기일 해봐야 한 주 더 가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한두 주 더 가는데. 네. 그러니까 2월 18일이면은 28일까지 열흘밖에 안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충분한데 그 평의하고 마지막 정리하고 하려면은 그래도 뭐 한 달 정도 시간을 갖지 않겠냐라고 보는 의견들이 또 나와서 또 헌재가 좀 신속하게 결정할 생각은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최대한 좀 당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3월 말? 아니 3월 말까지는 안 가고 넘어가 봤자 3월 중순이죠. 3월 중순. 3월 15일은 넘기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더 늦춰주면 안 되겠습니다. 저 꼬라지 어떻게 또 봅니까?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아마 3월 되기 전에 갈 가능성이 아직도 높은데요. 늦어진다고 해도 3월 15일은 안 넘길 것 같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요즘엔 빨리 좀 어떻게 결론이 나야 우리가 좀 안심하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아직까지도 윤석열이 돌아오는 거에 대해서 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염려를 빨리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할 일이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최강욱 전 의원님과 함께한 고수의 전략이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좀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을 거니까 여러분 좀 안심하시고 일단 오늘 헌재에서 벌어질 코미디부터 잘 감상하세요. 그래요. 구속 기소가 된 마당이니까 이제 그런 불안은 좀 내려놓으시고 여러분 그 파면이 안 되더라도 그 감옥에서 계속 있어야
운명입니다. 볼 일이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최강욱 전 의원님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